자, 안녕하세요. 저희 기쁜 마음에 2022년 동차 오리엔테이션 잠깐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결과가 어찌 됐든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실 분들은 참여하신 거 자체가 굉장한 박수를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제 처음 1차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원래 합격률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은 너무 잘한 거고, 잘 안 되셨더라도 너무 이렇게 창피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죠? 그 신경 쓰는 사람은 저한테 일러주세요. 제가 홍군형을 내드릴게요, 홍군형을. 그래서 이제 내년 시험 대비할 때는 2차 강의를 들으시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대신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잘 겪으신 만큼 결실이 있다,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무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1차부터 계산 문제를 이제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하듯이 이제 세무회계 계산을 이제 100점으로 찾는 2차 시험의 주인공이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시험 일정을 보시면 올해 2차가 짧아요. 그래서 원래 동차 시간표보다 좀 타이트한 시간표를 볼 수 있고, 또 원래 준비 기간보다도 좀 짧은 그런 동차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3개월을 이거 긍정적으로, 어떻게 시간이 이게 일주일 더 있다고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2차는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그냥 3개월간은 진짜 공부만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죠?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1차가 한 달 뒤에 나오지만, 사실 이제 가채점 결과와 거의 비슷하고, 한두 문제 정도가 뭐 복수 정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달 뒤에 결과가 이제 바뀔 수도 있죠. 네, 우리 2차 시험은 3개월 뒤에 무조건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답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험 당일날 문제지를 가져와도 내 답이 기억이 안 나요. 또 우리 숫자가 아닌 우리 1교시에 또 원재윤 교수님께서 이제 세법학 진행했잖아요. 세법학은 또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진짜 이 3개월 동안은 저희 이제 유일하게 전국에서 2차 답안지를 거의 일주일 내로 공개하는 학원이거든요. 근데 그 답안이 이제 모범 답안이지, 그냥 이제 정확히 어떻게 채점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막 이렇게 막 합격했다, 불합격했다를 할 수가 진짜 없고, 어쩔 수 없이 좀 발표를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좀 불합리한, 좀 안타까움이 있죠. 좀 이제 어쨌든. 그리고 만약 이제 동차 시험에 이제 합격을 무조건 목표로 하셔야 돼요. 이게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우리가 1차 합격하신 분들한테 말하는 당부예요.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이게 양이 많고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거 1년 더한 유예, 그 1년 더한 막 3차, 이런 분들 어떻게 이겨? 이게 합리화되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 지는 거거든요. 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동차해야지 라고 이제 한 달 해보니까 안 되겠네? 유예해야지, 이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1년 더한 사람 중에 엄청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0명도 안 돼요. 700명 학교 중에 100명이 그래, 논해, 이런 케이스로 가고, 101등부터 700등까지는 한 끗 차이에요. 진짜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시간은 없지만, 우리 시험에 항상 우리 1차 시험도 개 어려운 거 빼면 거의 다 비슷해져요. 그 다음에 실수 싸움이거든요. 2차도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엄청 어려운 난이도로 나와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던, 책에서 강조했던 거가 60은 넘어요. 그래서 우리 2차 4과목 60점 맞으면 다 합격인 거 알죠? 그냥 모두 700등 상관없이. 그런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가면은 실제 좋은 결실이 있어요. 일단 그 마음가짐은 절대로 이제 버리세요. 유예 가야지 아니에요. 그냥 동시에 끝내야지 해야 나중에 유예 가서 합격해요. 일단 진짜 무서운 말을 하면. 그래서 1차 합격 면제자가 내년도 이제 2차만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유예 시험이 있기는 하나, 동차에 올인하자라는 생각으로 가세요. 그래서 우리 2차 과목이 4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 1부 우리 논쌤이랑 윤희 형 그리고 이제 요게 60점 40점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재무회계 원가회계는 이제 재무 둘 원가 둘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는 한 주제가 출제되기는 해요, 보통. 근데 이제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윤호쌤도 다시 설명해 주겠지만, 좀 어려운 애는 15, 15, 15, 15 네 주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뭐 재고 15, 유형 15, 뭐 금융자산 15, 현금으로 15. 요게 좀 어렵게 나온 애고, 좀 평이하게 쉽게 나오면은 그냥 막 주식기준법상 30점.
그다음에 뭐 법인세액 30점 뭐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게 원가도 그냥 종합원가 20점 막 이런 식인데 가끔은 이제 물음이 쪼개져 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더 자세한 거는 담당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 드릴 거고, 저는 이제 회계나 2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이제 이게 2교시요. 이게 지금 교시예요. 교시 1교시 2교시. 그리고 세법학이 둘로 나눠져요. 또 세법학 1이 있고 2가 있죠. 이것도 이제 언제 교수님이 잘 설명했을 거라고 보고, 이게 네 문제지만 네 문제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법학은 진짜 이제 네 문제일 수 있거든요. 어떤 하나의 논제가. 근데 우리 세무에게는 이 문제 안에도 물음이 엄청 많고 자료가 엄청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10개 자료 이상을 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문제가 아닌 네 문제다라고 기억하시고, 90분인데 상대적으로 가장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 세무회계로 꼽혀요. 세무회계로. 여기도 계산이. 그리고 세법학원. 재무는 원래 시간이 남아야 되는데 맘먹고 출제 기간에서 어렵게 내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거고, 세법학2는 오히려 남아요. 이게 안 나면 좀 이상해. 사실 좀 이상한 거야. 왜? 아예 몰라서 못 써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진짜 아예 못 써. 이게 막 쓰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이 실제 시험에서 유예 때, 동차 때는 워낙 들고 들어간 주제가 좀 적으니까 시간이 진짜 남은 거고, 유예 때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더 써야지 하는데 힘이 안 나더라고, 힘이.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한 달 지나면 동차 GS 열리잖아요. 그 GS가 사실 뭐 그룹 스토리의 약자인데 사실 학원계에서는 시험이에요, 그냥 시험. 그 동차 GS에서 이게 볼 텐데, 그때 이제 동차는 아마 처음에 쪼개서 보잖아요. 그죠? 우리 시간표 봤잖아요. 금토 쪼개서 보는데 나중에 하루에 다 볼 거거든요, 실제 시험처럼. 그때 이때 보면 진짜 팔도 아프고 막 집에 가고 싶고 그냥 멘탈도 붕괴돼 있을 거예요. 딱 써야 돼. 끝내 써야 돼요. 학원 모의고사부터 그 멘탈을 길러내세요. 체력감, 지구력을 길러야 돼요. 절대 가지 마세요. 이때 힘들라고. 그리고 세법 같은 경우에 시행일자 기준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제 금융투자소득 같은 거 내년도에 시행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계도 우리 KIFR에 출제된다. 이거 이제 큐넷에서 나온 자료고, 우리 2차 시험은 원래 꽈락이 없어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아직까지는 이 노란색 문구로 합격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위 같은 득점자가 최소 합격 인원보다 적다. 즉 평균 60 넘고 꽈락 없다라는 사람이 올해 700명이잖아요. 적다면 이제 60점 40점 이상의 사람들 줄 세우기로 이제 합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뭐 좀 시험이 쉬워서 막 60점 넘는 사람이 막 진짜 극단적으로 2,000명이야. 그럼 진짜 2,000명이 합격이에요. 그럼 또 출제 기간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무사 시험 이래로 60점 넘는 사람이 700명을 초과해서 합격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합격 그 커트라인 봐볼게요. 그래서 여기 합격 커트라인을 이제 14년부터 급격히 좀 세무사 시험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 전해는 큰 수치가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서 14년부터 가져왔어요. 이때 이제 커트라인이 47.25고 합격률은 보통 이제 10% 초반대요. 올해도 한 뭐 5,000명, 6,000명 2차 붙어서 700명이 합격하면은 보통 이런 경쟁률이 나오고, 저는 이제 담당 과목이 세무회계니까 세무회계 가락률을 이제 좀 가져왔어요. 이때가 이제 지옥의 해였어요. 이때가 지옥의 해. 과락률이 70% 넘었는데 이때가 다 5,00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5,000명 중에서 70%면 3,500명이 40점을 못 넘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1차 다 합격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기. 75%면은 거의 4,000명이 과락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000명 중에 1,000명만 40점을 넘었어. 5득점에 40점 넘은 사람이 1,000명밖에 안 돼. 그래서 그때 진짜 저도 이 시점에 합격을 해서 보면 합격생들도 40점, 41점, 42점 이렇게 되게 많았어요. 저야 좀 재수없지만 60점. 오, 개 잘했어. 오, 잘했어, 훈협이. 그래가지고 우리 커트라인 보시면 보통 40 후반, 50점 초반으로 형성되다가 이게 17년, 18년까지는 문제 오류가 잘 없다가 갑자기 19년도에 이상하게 좀 오류가 많고, 또 20년도도 작년에는 논란이 좀 많았던, 함부로 말씀할 수 없는 그런 약간 진짜 논란이 될 정도로 좀 이상했죠. 근데 이제 평균이 스무스하게 올라가다가 작년 21년도, 20년도까지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20년도에 좀 있다 보면은 커트라인이 40으로 내려가잖아요. 세법학 때문에. 세법학 다 꽈락시켜가지고, 그죠? 그래서 작년 수치는 좀 뭐 통계 자료에 넣기에는 좀 예외적인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5점 기준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보통 합격하려면 이전 통계치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50점 중반을 넘겨야 된다.
4과목 평균으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동차의 목표가 되면 좋겠고, 좀 넓게 잡으면 그냥 유시점 넘겨버리자. 무조건 합격이잖아요. 그죠? 아예 그 마음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한데, 수험생도 상향 평준화 됐고, 하지만 올해 출제 기간이 막 엄청 이제 논란이 터지고, 그 내부 시스템을 정립하고, 채점도 2명이서 하고, 교수님도 숙련, 비숙련 나눠서 하고, 위에서 추천한 교수님을 뽑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립된 해만큼, 쉽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평균이, 뭐, 이 정도 되거나, 더 떨어지거나, 라고 예측하는 정도예요. 예측하는 정도. 그래서 우리 50점 중반, 4과목을 이제 목표로 하셔야 되고, 이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풀어보시겠지만, 이때, 지금은 또, 선생님, 이때 사람들이 막 공부 못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항상 시대상을 반영한다 그랬죠. 학원계에서 안 배우는 유형들이 막 출제되고, 아예 어느 학원에서 배우지 않았던 신고서 양식 이런 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부가세 실제 그냥 실무서 양식이. 그럼 뭐 어떻게 풀어? 처음 보는 양식이에요 그냥. 그걸 어떻게 답을 적어? 그러니까 관련 높지. 그러니까 올해 또 새로운 게 뭔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더욱더 뭔가 보수적이고 올해 동차반은 가장 저도 많이 가르친 동차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시수도 좀 많이 배정받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아무래도 회원2가 어렵게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모두가 예측하고 있고, 이때부터는 이 시험을 대비하기도 했고, 실제로 뭔가 이제 수험생들도 전략을 잘 짬으로써, 양이 많았을 땐 과감히 어려운 것들 버리면서, 주워 담을 걸 주워가자. 이게 돼버렸어요. 아예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이때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수험생이 좀 상향 평준화 된 것도 있고, 이때는 난이도가 좀 하락한 것도 있어요, 사실. 이게 세무회계가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관행률이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고, 작년에야 좀 이상했다. 5,800명 중에 706명 합격했는데 평균 45점이었고요. 세무회계가 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안 나왔던 게 정확히 4문제지만, 4문제가 나왔지만, 양으로는 3문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찌라시에 접하면 교수님 한 분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시험 직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한 분이 2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관식은. 오류가 엄청나요. 이게 못 내면, 급하게 내면. 그래서 오류 나는 것보다는 그 한 문제 배점을 늘려서 이제 양이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락률이 좀 낮았어요, 야락률이. 그래서 원래 보통 법인세 한 물음에 2점, 3점, 5점 뭐 이러는데 갑자기 하나가 막 16점이야. 이상하잖아요. 그 하나 딱 맞추면 16점이에요. 16점. 그런 시험이 어딨어요.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그런 정보니까 좀 이게 단추가 맞더라고요, 퍼즐이. 그리고 작년에는 논란. 세법학 1 과락률 82%.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논란이 너무 심하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세무회계 잘 보세요. 세무회계 이제 잘 보시면, 우리 4문제가 일단은 고정돼서 출제가 되는데, 법인세가 2문제고, 소득세가 1문제고, 부가세가 1문제예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필기하실 분은 필기하셔도 돼요. 근데 어떨 때는 법인세가 1번이고, 어떨 때는 소득세가 3번이어서, 그건 몰라요. 그걸 랜덤이에요, 일단. 1번이 소득세일 때도 있고, 1번이 법인세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또 동차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2차는 번호를 순서대로 풀이 안 하셔도 돼요. 1, 2, 3, 4로 안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근데 꽤 이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 해에 갑자기 소득세 1번 나왔는데 소득세를 누구도 못 풀게 돼. 그냥 변별력으로 거의 그냥 막 죽음의 김산희 씨 문제로 내요. 만약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 풀면 일단 1번 문제니까 나는 좀 최대한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또 잡고 있으면서 뒤에가 아작나요. 과감히 2번부터 풀어야 돼. 그래서 순서대로 안 풀고 문제 번호만 명확히 쓰시면 괜찮아요. 2, 1, 3, 3, 4, 3, 2, 1 다 맘대로인데 이렇게는 안 돼. 1번 풀다가 2번 풀다가 다시 1번.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 안 푼 왜 1번 안에서도 자료가 여러 개라 그랬죠. 그럼 자료 6번을 내가 모르는 거야. 제꼈어. 그럼 자료 6 적어놓고 문제 2로 넘어가면 돼요. 그럼 교수님이 1번은 1번 교수님이 채점하고 2번은 2번 교수님이 채점하는데 1번 교수님 1번 채점하다가 갑자기 2번 뒤에 1번이 있나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쪼개서 푸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죠? 그 칸을 비워두고 그냥 2번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순서 달리해도 되고 이제 법인세가 50점. 무려 50점. 소득세 30, 부가세 20인데 일단 대부분의 수험생이 부가세는 전략 과목이야. 근데 이것도 맘먹고 어렵게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 해에는 스킵해야 되는데 보통은 15점 이상을 목표로 해요. 목표는 한 15점 이상 동차생도 우리. 근데 이게 신고서 형식이 나왔다? 보너스 트랙으로 생각해야 돼. 그때는 만점이 80점이야.
그래서 신고서에서 주워갈 수 있는 거 주워가자라고 무조건 마지막에 푸세요. 이 시간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시험 한 달 전에 또 동차 GS 보면서 본인의 어떤 시간 배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부가세를 어떠한 경우에도 20분을 넘지 않았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90분이라는 시간이 총알처럼 1차보다 더 총알처럼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해 뭐가 어려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부가세를 전략 과목으로 삼고 들어갔는데 어려웠어. 근데 나도 모르게 40분을 풀어요. 안 그럴까지만 우리 다 1차 경험해분들은 공감이 될 거예요. 1년 뒤 시험으로 넘어가요. 큰일 나. 그러니까 이제 타이머치 딱 재고 뭐지?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부가세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20분이 지났는데 반밖에 못 풀었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우리 4문제 중에 아무리 어렵게 나온 해에도 2문제는 중, 2문제는 상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뭐가 어려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표 시간과 목표 점수를 정하지 않고 풀었을 땐 굉장한 리스크와 위험성이 초래할 수 있어요. 특히 올해는 더욱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으라는 거고, 소득세는 보통 수험생이 반 이상을 잡더라고. 왜 그러냐면 소득세가 잔인해요. 하나 틀리면 우리 1차 2.5점 틀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꽤 마음이 아파. 다 우리 좀 시험 전에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도 올해 무슨 국가 통합 발행 채권 액면가에 막 그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못 판단하면 그게 날아가잖아요. 다 맞춰도. 여기는 자칫 10점이 날아가요. 그거 하나 놓치면. 90점이면 바로. 하나 딱 놓치면 90점이에요. 엄마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소득세가.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교수님이 좀 소득세를 쉽게 내자 하면은, 야, 위에 하나 틀려도 밑에 맞춰요. 이렇게 또 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그렇게 나오면은 고득점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 그래서 한 반타작을 목표로 하세요. 이거는 이제 저는 한 25분 풀었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진짜 개인이 이제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2번 문제가 되게 특수주제라고 부르는, 우리가 사실 특수주제는 없지만 잠깐 지금 책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은 이제 법인세법 안 나가고 소득세부터 나가는데 부계부 뒷주제 있죠. 부계부 뒷주제. 그래서 과세표준, 연결, 합병, 분할, 최저한세 거기가 주로 나와요. 주로. 100% 아니면 주로. 그리고 여기가 흔히 부계부 전까지 물어봐요. 보통. 근데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막 연결 20점 막 이렇게 나오는 애도 있고, 합병 20점 이렇게 나오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미완료 8점, 정부보조금 8점, 불균등 증자 8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안에서 무릎이 쪼개질 때도 있어요. 근데 주로 특수주제가 잘 나오고 여기가 이제 주요 주제가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요것도 다 합쳐서 그래도 한 반타작은 해야 되지 않나. 이것도 이제 뭐가 어렵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각 한 반 정도 내 부가세는 최대한 많이 맞추는 전략으로 간다면 이게 40에서 55점 이상 맞으면 어떤 매년 합격생들 중에서도 세무회계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말할 점수가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되게 잘한 거. 매년. 물론 너무 쉽게 나왔을 땐 더 잘해야겠지만 그런 애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 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동차생 기준으로 55점 이상 목표로 하시면은 잘했다요. 근데 더 그 이상 목표로 하시고 이제 최소 점수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요거 좀 잘 보셔야 되면서 교재 이거 동영상 보시면 질문 많아가지고 이론서는 우리 책 2번, 3번 구매하는 것도 힘들고 비용도 힘들 뿐더러 필기 같은 거 옮겨주는 거 힘들어요. 어차피 내용이 같기 때문에 1차 객관식반에 썼던 엔딩을 그대로 쓸 거예요. 엔딩을 그대로 쓸 거고 대신 문제집은 당연히 바뀌겠죠. 세무회계 연습서라고 해가지고 2차 문제집을 진도별로 뽑은 1, 2. 그래서 1이 소부고 엔딩이 2가 법인세예요. 그리고 우리 세무사 시험에는요, 상속증여세법이 세무회계에서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거 세법학에서 출제, 참고로. 세법학에서 출제돼요. 그래서, 근데 상등세 왜 안 하나요? 안 나오니까요. 왜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수업 진행순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2차라고, 선생님이 이제 많이 알겠지, 이제 문제풀이만 하나?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 설명을 1차와 준할 정도로 자세히 하고 1차에 안 배운 주제를 다 설명해 주겠죠. 이제 거기에 엔딩에 없는 사례 같은 거 가끔 프린트 자료 나갈 거예요. 실제 왜 기출엔 안 나왔지만 이게 이론만 보고서 이해가 안 되는 사례들, 그런 거 프린트로 나눠드리면서 이제 더욱더 이론 정립할 거고, 저는 바로 문제를 푸는 1차의 전략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 중에서 좀 까다로운 사례는
문제를 바로 직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할 테니까 책을 활용하시는 분들 또는 뭐 PDF나 태블릿 활용한 분들은 그 뭐 양면으로 잘 띄운다든지 해서 수업 시간에 이론과 문제집을 자주 1차보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매칭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수험생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출제 의도를 처음 하기 힘들어. 왜냐 그 출제 의도가 다음 시험에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본질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이거 특히 2차는 훨씬 잘 정리해야 돼요. 실수 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자주 전에 이제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틀리는 수험생이 많은 전형적인 함정을 정리해 드릴 거고 본인이 나만 틀렸다라는 한 부분을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세무에게는. 그리고 요게 이제 아마 제가 좀 차별화되는 동차 강의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동차 시간이 없어요. 우리 세무에게만 해도 3달이 금방 가는데 재무원과 세법학 또 해야 돼요. 근데 연습서를 처음에 전수로 푼다? 저는 비추예요. 저는 비추예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저 문제 잘 빨리 푸니까 다 풀리는데요. 그거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본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10명 중 8명 이상은요. 전수로 풀었을 때 점수가 더 안 나와요. 점수가 더 안 나와요. 위험해요. 공부가 뭐 위험해요. 우리 연습서 두껍잖아요. 잠깐 봐볼까요? 세무에게 연습 1.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잠깐 첫 페이지에 부가세 18페이지를 보시면 문제 1번에 재화 용형의 공급 이렇게 있고 또 재화 용의 공급 있고 공급 시기 있고 이렇게 진도별로 연습서는 나와 있어요. 일단 근데 이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2차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특수한 논제, 지역적인 논제 이런 것도 어쨌든 저희 위치에선 다 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 3달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심지어 잠도 안 자고 한들 이거 다 때려넣는 절대적 시간 진짜 부족한 양이에요. 그리고 다 푼다고 다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안 푼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동차생은요 수업 시간에 풀어주고 시간 없어서 숙제로 드린 거 그거 5번 푸는 게 고득점 나와요. 오히려 그거 다 풀면 80까지 나와요. 다 풀지만 80점 나와요. 그래서 이 연습서 절대로 처음에 전수로 풀지 말고요. 수업 시간에 체크한 거와 이거는 안 풀었지만 꼭 푸세요 라는 걸 반복하고 차라리 이걸 통해서 시간을 줄여나가는 게 훨씬 나아. 왜 이게 한 문제 푸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풀고 채점하고 리뷰까지 해야 돼. 그 시간이 너무 잡아먹어서 다른 과목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세무에게 100점 맞아도 다른 과목 40점 미치면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내 과목을 균등하게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시간을 단축하면서 그 효과를 어떻게 누리냐면 시험이라는 게 항상 기출문제를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물론 신유형이 좀 변별력있게 나와요. 근데 그건 매년 20점도 안 됐어요. 그럼 우리 그 20점을 맞추기 위해서 전수로 풀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심지어 유에 가서도. 그래서 기존 기출문제에 나오지 않은 포인트를 스스로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힘드니까 수업 시간에 해드려요. 마치 이렇게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기출만 외우는 거는 절대로 의미가 없어요. 또 그건 당연한 거야. 그냥 그렇게 돼. 많이 풀어서. 그거는 모두가 하는 작업이고 그걸로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기출에 나오지 않았고 기출에 문구가 하나 바뀌었고 기출에 뭔가 자료가 빠졌을 때 바뀌는 상황을 예측하셔야지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회 1, 2 계산 문제 회계와 원도 회 2도 요걸 하셔야 되는 것이지 문제지 외우는 행위 절대 하지 마세요. 문제지 하는 행위 시간 낭비고 체력 소모하면서 슬럼프로 빠져요. 2차 시험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또 문제 풀면 좀 재밌어 처음에. 그래서 책 보는 거 좀 지루해. 그래서 연습서만 풀 거야.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그거 큰일 나요. 반드시 엔딩이든 뭐 본인이 뭐 보낸 이론서 그건 정해주지 않을게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론서를 반드시 겸용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 무조건 같이 해야 돼요. 연습서만 보면은 문제집 외워가지고 사고방식 늘지 않아요. 그럼 또 새로운 거 하나 나와. 또 틀려. 또 그 문제집 외워? 또 새로운 거 나와. 또 틀려요. 대부분 수험생이 그렇게 해요. 진짜. 아직도 2차생 아직도 유예생도 다 그렇게 해요. 선생님 연습서 10번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매년 들어오는 상담이에요. 10번 풀 필요가 없어요. 4, 5번 풀고 그 시간에 책을 봤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나왔던 건 책에 있어요. 교수님들이 창조해서 내는 게 아니라 법조문 보고 출제하니까요. 근데 그 법조문을 요약한 게 이론서잖아요. 그럼 문제와 이론서를 같이 보면은 뭐가 나왔고 안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빼오셔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저의 역할로 도움을 주는 거지.
그렇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거야. 그렇게 해도 시간이 부는데 전수로 풀면 오히려 감퇴해요. 뒤죽박죽 다 섞여. 많은 주제가. 이 많은 주제가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한 번에 가져가면 오히려 실수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죠? 시험은 이게 80점이에요. 여기서 20점이에요. 여기서 계속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죠? 이거 도달하는 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금융소득 지금 오늘 금융소득보다 나가겠지만 금융소득이 한 30문제 있었던 것 같아. 뭐 처음이니까 복습 뭐 금융소득 앞에 1차 때도 많이 했고 뭐 세법학도 오늘 진도 조금 나갔을 거고 뭐 많이 풀고 싶으면 욕심을 알겠는데 한 달 지나면 점점 이제 복습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우리 열심히 하는데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합격해서 우리 학생 듣고 합격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 같이 오고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왜 떨어뜨려? 이거를 또 오해하더라고. 그죠? 근데 해보시면 아마 알 거야. 다 시간 지나서 처음에는 공감 못해도 해보시면 알 거예요. 꼭 강조해서 말씀 들었던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이걸 헷갈려 하더라.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도 2차 시험 제가 다 만들어서 출제하고, 유예 시험 다 만들어서 출제하고, 채점도 제가 해요. 채점 제가 언제까지 제가 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점점 탈모가 커지는 순간 알바를 고용할 수 있어요. 알바를 고용할 수 있어요. 최근에 원쌤이랑 피부과도 갔다 왔어요. 탈모 치료하러. 눈물이 나네 또. 어쨌든 그래서 요거 비교 정리까지 하는 게 이제 마지막 공부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이론서 보고 까먹기 전에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세무회계 이제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고 이제 OT 끝낼게요. 먼저 시간이 없다. 우리 가장 세무사 시험과 유사한 회계사, 세무사 실제 들어가는 교수님들도 중복돼요. 그리고 교수님들 공부 많이 하면 생각이 비슷해져요. 그래서 내는 포인트가 같아. 하나만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복하는 게 1순위예요. 근데 절대로 1차처럼 이제는 구멍이 최대한 없어야 돼. 이제 1차는 좀 한 문제 제끼지. 시간이 없으니까 재정학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뒷주제 중에 외고 납부세 문제 좀 어려워. 스킵하자. 괜찮아요. 1차는. 그죠? 최대한 많이 해야 돼. 근데 2차는 그런 게 거의 없어야 돼. 이제 거의 없어야 돼. 거의. 그래서 1부터 끝까지 기본 주제 성립하자. 그 기본 주제가 기출문제 정립하자. 그리고 이 작업만 같이 하면 모든 시험에 80점이 넘을 수 있어요. 이 작업만 같이 하면 80점이 넘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과목 하세요. 세무회계 그렇게 시간 줄약해서 세법학 하세요. 세법학. 우리 세법학. 회의 1은 사실 1차 때 굉장히 많이 한 수험생은 2차가 오히려 쉽다 이런 평가도 많이 해요. 근데 물론 어렵게 나면 모르겠지만 왜 문제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 2개 내가 잘하는 거면 50점 60점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여기 문제가 너무 많아. 세무회계는 4문제지만 10개 12개야 나중에 시험에 보시면 시험문제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정립을 하시고 요거 같이 이제 전범위를 기출문제와 이론서 위주로 섭렵을 한 뒤 이론서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계속 봐야 돼. 선생님 해설이 자세한데요? 해설만 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틀렸어요. 그 문제집 해설이지. 그 문제에서 안 나온 포인트는 해설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해설에 담아버리면 되잖아요. 책이 6만 페이지야. 백과사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론서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 반복. 이거 반복이야. 이거 회독하면 돼요. 이것도 우리 3달 동안 수업 들으면서 금융소득이 날아갈 때쯤 스스로가 해야 돼. 근데 힘들 거야. 왜? 수업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죠? 계속 이제 8시간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누적 복습이 힘들 거고 주말에 해야지 하는데 주말에 쉴 틈에 동차 GS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가장 생존율이 낮은 게 동차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힘든 거 알고 스트레스도 많은 거 아니까 더욱더 이게 끌고 가려고 파이팅도 많이 하고 이제 웃긴 얘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러는 말이 동차반이거든요. 잘 버티셔야 돼요. 그걸 잘 버티느냐에 따라 우리 1차 합격하신 분들은 동차로 끊을 수 있고, 혹시 동차가 안 되면 유예할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이 동차 과정이. 혹시 1차가 결과 아쉬운 분들은 내년도 동차로 끊으면 어차피 또 유예 합격한 거랑 결과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기본 작업이 이 동차 강의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몸을 갈리는 쪽으로 진짜 동차 3달을 버텨보시고, 혹시 1차 이제 다시 봐야 되는 분들이 너무 버겁다라고 한다면 회원2를 중점적으로 하세요. 왜냐면 그게 1차, 2차에 중복되는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법학이 좀 너무 어려울 수 있고 1차에 안 나오는 상증세, 개별소비세, 지방세, 주특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 수단이야. 마지막 수단일 때는 그래
그럼 세법학 중에서 1차에 겹치는 국세기본법,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중점적으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 그거는 내년 동차 때 하자. 이런 게 최후의 방어수단. 최후의 방어수단 일단 다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OT를 마쳤고 잠시 쉬었다가 책 다 샀어요. 책이 아까 뭐 퀵이 안 왔다 그래가지고 1교시 끝나고 사야 될 수도 있다는데 없으신 분? 없다.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